네, 우리 후보자님.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수처도 출범을 하고 수사권 조정도 이제 1월달,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뭐 그런 안에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용을 가지고 PPT 등등으로 해가지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어떤 일이 있었다, 폭행, 협박, 폭언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어느 쪽 입장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건 정말 적절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법사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봐주시죠. 그 야당에서 지금 증인으로 요청하시는 분이 이제 이종배라는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지금 총 58번이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도 좀 3번이나 좀 고발을 했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이제 의사진행 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후보자님 법조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평생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느 쪽 입장에 확실히 서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 쪽에 확실히 서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신빙성을 믿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건 저희들이 평생 법조인을 살아오면서 뭐 생리적으로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을 우리 법사의 증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분이 오시면 결국 같은 입장, 사실보다는 본인의 주장 쪽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고 지금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증인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더구나 더 있습니다. 한번 전에 거 한번 봐주실까요?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아주. 결국 이분은 좀 보면 이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 같아요. 마지막까지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 한번. 예, 조선일보 이정변 좌파 저격수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 판단할 건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서영교 의원님 아시죠? 네. 지금 행안위원장이십니다. 또 오신환 의원님. 이 사실 존치 문제는 굉장히 지난 19대 국회, 아니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그때도 사실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께도 직접 질문도 드리고 대통령께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실 존치할 거냐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이나 충북대학만 해도 사법시험이 존치할 때만 해도 1년에 서너 명, 몇백 명 합격자를 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십 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 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예비 법조인의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20대 국회 때 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적인 주장들이 계셨습니다. 공개적으로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국회 와서도 얘기하고 선거운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동안에도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답변도 하면서 같이 만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것을 그분들의 대답에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공감도 많이 해봤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결국 과장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을 그다음에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여건에서 정말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진작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저쪽 얘기나 이쪽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후보자님 분명히 그 당시 여건에서는 이분들에게 진작에 들어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지 않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후보자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었겠죠. 여기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약자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법사위 간사를 하셨었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상임위 간사로서 아마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법사위에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떤 특정인 한 분이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에 대한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문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당시 사안에서도 그 당시에 이 다른 것보다는 산수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었다 당시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답변. 네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법조 출신 우리 의원님들 다 우리가 사시 출신들입니다. 사법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법 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 조치라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과 이 앞에 걸어가면서 참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실을 존치해야 되느냐, 로스쿨로 가야 되느냐.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를 고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을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